오늘 세 번째 코너는 대전광역시의 그 의정활동을 보고받는 시간이죠. 대전 시민의 머슴, 네, 대전광역시의 정기현 교육위원장이십니다. 예, 나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마이크 조금 위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리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지난주에 성광진 소장님께서 마이크를 만지셔가지고 이제 소리가 나가서 제가 좀 애를 많이 먹었었어요. 오늘 일단은 예 우리 영상으로는 처음 방송하시니까 예. 그래서 네 일단은 의원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핸드폰은 괜히 바쁜 척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지역구는 유성구 제3선거구입니다. 네 거기가 어디 무슨 동이죠? 논 2동, 논 3동, 신성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정보인 것 같고 의원님 그 예. 오늘 그 이제 방송 앞에서도 하셨지만은 그 김수현 의원께서 이제 바른미래당 입당하셨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만 오면 그 예. 질문을 하시네. 예, 같은 그 교육위원회 소속이니까. 예. 글쎄요, 정당 민주화를 추구하신다는 뭐 그런 열정은 이해하고요. 또 여러 뭐 선거 과정에서의 그런 뭐 부정한 행위들 이런 부분들 뭐 개혁하겠다 이런 취지로 활동하시다가 뭐 변화가 생겼는데 뭐 저희 뭐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해야 될 변화돼야 될 개혁해야 될 사항도 많겠지만 뭐 다른 정당들도 크게 뭐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가시면 안 되는데. 네. 네, 물론 뭐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뭐 이런 아니 거예요. 그건 아니고 뭐 지금 우리 정당 전체가 새로운 뭐 변화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뭐 정당 옮기는 거는 뭐 자유입니다. 자유이고 한데 그 정당 옮기는 거 자유는 안 될 것 아니 같은데. 정견현도 한번 옮기셨죠? 네. 예, 저도 뭐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유인데요. 충분히 그런 여건을 확인하고 가셨다면 앞으로 더 좋은 길이 뭐 이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얘기하고 오늘 그 대전시의 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 그게 이제 추진되는 그 상황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무상급식 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일단 친환경 무상급식 센터 이게 뭔가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요. 학교 급식 지원센터입니다. 지금 전국에 17개 광역지자체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있는데요. 인천 그리고 대전 하고 세 군데만 빼고 지금 전국에 89개 학교 급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동안 각 학교에서 학생들 급식을 위해서 필요한 농산물을 개별 구매를 해왔다면 학교 급식 지원센터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구매를 하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인 학교까지 유통 관리하면서 그 동안은 학교들이 각자 예. 시장 봐갖고 애들 음식 해줬다면은 예. 지금은 공동 구매를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공동 구매 단순한 그러니까 공동 지원센터에서. 구매만이 아니고 급식 질 수준까지 관리하는 그래서 안전한 학생들의 그 학교 급식을 생산부터 먹을 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센터가 학교급식 지원센터인데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는 이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로 이렇게 대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전하고 인천하고 이런 데만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계속 말씀하세요. 왜 까먹으셨어요? 갑자기 아래를 보세요.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몰라가지고 네. 대구가 포함되어 있는 대구, 네네. 제 고향 대구. 어따 대구.
아, 왜 그러세요? 방송 사고입니다. 그래서 정기현의 저주 아니에요? 이 세 군데가 정기현 의원님이 현재 살고 있는 대전도 없고 네. 출신지 대구도 없고 대구도 정기현의 없고. 저주. 거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보수 교육감이 되어 있는 데가 또 뭐 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도 변화돼야 되지만 우리 대전도 많은 변화를 추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아 이게 뭐 그 무상급식 아니 학교 급식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도 요구가 많았고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 좀 추진을 좀 요청을 했었던 거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의회 오기 전부터 그러니까요. 학교 우리 대전 학부모연대 제가 결성했었던 2008년도부터 학교 급식 문제에 집중해서 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된다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 그 염홍철 시장 시절인데요. 그때 이 문제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충남대 용역까지 줬다가 설립 방안까지 나왔었는데 그 우리 급식 공급 업체들의 반발에 밀려서 그 당시 무산된 적이 있었고요.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냐 뭐 예를 들어서 예. 뺏길 수 있으니까 거래처를. 그런데 뭐 전국적으로 설립된 89개 기초 광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 급식 지원센터로 뭐 공급업체들이 망했다 이야기는 뭐 특별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대전에는 지금 대구하고 인천을 포함해가지고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는 거예요? 대전은 지금 201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조례명이 대전시 의회에서 만들었는데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따라서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향하는데 지금 이제 허태정 시장이 공약을 걸고 내세운 게 이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 급식 지원센터인데 지금 내년 2020년 중반을 목표로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지금 친환경을 지금 빼고 지금 뭐 이름은 좋은 이제 로컬 푸드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왜 친환경 대신 로컬 푸드를? 그래서 로컬 푸드도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과거에 우리 그 저도 이제 환경운동 이렇게 오랫동안 20년 이상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상 받으셨죠 녹색연합에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환경운동 차원에서 이게 수입 농산물에 대비해서 우리 근처에서 나는 그런 농산물을 먹자 했는 건데요. 수입 농산물은 그 먼 거리를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농약을 과다하게 친다든지 또 변질 우려도 있고 그 배송비 같은 거 물류비도 들 수 있고 네, 뭐 과다한 소비가 되잖아요. 이거 기름도 많이 들고 네네. 거기다가 이제 그 방부제 같은 것도 많이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자 해서 그 당시로는 이제 로컬 푸드 운동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친환경 그 급식 운동으로 이제 발전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친환경 먹거리가 생겨났는데 그 친환경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무농약 농산물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기농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정부가 인정하는 그 인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먹거리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조례의 취지이고 또 우리 시청과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 그러니까 의원님은 친환경을 빼고 로컬로 하는 것보다는 원래 친환경대로 가자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로컬 푸드 아까도 그렇고 참 네이밍이 중요하네요. 아니 그 친환경도 하고 로컬도 가면 되는 그 거 아니에요? 친환경 로컬 푸드 어때요? 그 친환경 로컬 푸드는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세요. 로컬 푸드라는 것은 우리 지역이 나는 거고. 네. 친환경은 농약을 치지 않고
이게 재배하는 이런 농산물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왜 이렇게 명칭 싸움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치는 사실 명분이에요. 로컬 예. 그 푸드를 이용한다고 해도 지금 예. 현재 지역만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작업장이 안 됩니다. 번역을 해야죠. 그죠? 가능하면 지역 거를 좀 활용하고 더 예.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들은 좀 인정을 하는데 이게 너무 좀 지역적인 걸 가지고 참 이게 빨리 추진이 돼야 될 사안들인데 그런데 로컬 푸드가 이게 친환경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도 하고 로컬들도 그렇죠. 가야 되는 예. 이게 뭐 그렇게 막 싸울 아니 일은 그러면은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가급적 친환경 로컬 푸드 이런 거 어때요? 그럼요. 친환경 로컬 푸드가 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정답인데. 근데 그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친환경이 빠진 로컬 푸드는 그렇죠. 그 인정 기준이 확 다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다르기 염려하시는 거는 로컬 푸드를 사용하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예. 친환경자가 빠져버리면은 그렇죠. 이제 뭐 농약이 들어가거나 이럴 수도 예. 있으니까 친환경은 반드시 집어 넣어야 된다 이런 취지신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농약을 얼마나 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의 먹거리 건강성을 좀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친환경이라는 네.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조례 자체는 친환경인데 조례 자체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시하고 교육청은 친환경자를 빼고 로컬로만 가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이 짧은 얘기를 그렇게 예. 길게 하세요. 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예, 로컬 푸드의 의미나 친환경의 의미나 여기 이제 그 로컬 푸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대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이 정부 기준의 2분의 1 이하입니다. 로컬 푸드는 네. 정부 기준치보다도 예.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절반 정도밖에. 그러니까 여기서 낮다는 얘기는 농약이 2배 나눠도 된다 그렇죠,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친환경 모든 그 급식 농산물 자체를 100% 지금 친환경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식비가 그렇죠. 그것도 감안을 적기 하겠죠. 때문에 적기 때문에 이제 모든 농산물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첫 해입니다. 첫 해인데 그 무상급식 비용이 1,358억 원이고 거기에다가 친환경을 지향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구입 차액을 원래 106억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와 구청에서 8대2로 분담해서요. 그러면 이 차액을 106억 원을 이제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친환경 농산물을 주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 차액을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 212억 원어치를 구매할 걸 106억 원을 친환경 농산물 비싸기 때문에 네. 그 차액을 보조해주면 이게 318억 원어치를 그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차액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무상급식비에 운영비 빼고 식품비는 한 70% 잡고요. 그러면 이 식품비의 한 전체 30%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가 있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이라도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공급해서 농약 많이 쓰는 농산물부터 우선 좀 교체해 나갈 수 그러니까 있도록.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친환경차가 빠지게 되면은 일반 로컬 푸드로만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친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그렇죠. 것들이 예. 될 수 있으니까 예,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굉장히 예산은 중요한 이미 이렇게 문제예요. 배정이 돼 있고 예. 하니까 최소 예, 예. 30%만이라도 예. 이게 좀 보장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될 계획이라고요? 그 내년 설립은 내년 그게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내년 2020년 중반쯤에 설립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차액은 올해부터 이제 전면 지원하거든요. 학교별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3월부터 이제 그러니까요. 들어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2007년부터 이미 맞아요. 예,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시가 지원 안 할 때도 구에서 지원 먼저 한 곳도 있고. 예, 유성구 같은 하니까 경우는 유성구는 이제 중학교까지 네네. 예, 하겠다. 어린이집하고 중학교 이렇게 지원했는데 유성구에서 했던 부분이 이제 이거는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성구에서는 별도로 어린이집하고 중학생 지원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성구는 어린이집에 이제 로컬 푸드로
공급을 했습니다. 친환경이면서도 친환경이 아닌 그 당시는 대전시의 친환경 학교 급식 조례에 의한 지원 금액이 아니고 유성구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유성구에서는 로컬 푸드로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이 그 로컬 푸드를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뭐 청장님도 시장님도 그 당시에 청장이셨나요 그러면은? 예, 그때 청장이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좀 바뀌었었나 보네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유성구에서 인사. 지원하는 게 친환경으로 해서 친환경 구입비로 해서 추가로 그 그래서 초등학교는 유성구에서 보조를 해줬었거든요. 굉장히 대전시에서 세심한 아빠네요. 그런 거 아빠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급식 지원도 나갔었고 운영위원도 하고 하면서 그런 걸 좀 봤었거든요. 아이고 그 바쁘신 분이. 초등학교는 유성구만 지원한 게 아니고 대전시 전체 초등학교 전체가 다 했었네요. 시에서 친환경 농산물 구입할 수 있는 차액을 지원했습니다. 의원님 가급적이면 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소리가 더 잘 들어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중반에 설립이 목표라고 하면은 빨라야 내년 중반 아니면은 늦으면은 내후년부터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을 할 수 있겠네요. 이 센터는요. 그러면은. 그렇죠. 내년 뭐 후반기부터 할 수 있는데 급식 지원 센터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이미 원래 그 친환경 농산물 구입할 수 있는 차액 보조를 106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18억 원에 해당하는 이 급식비를 식품비를 친환경 농산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그 시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로컬 푸드 이야기는 유성구에서 독자적으로 어린이집하고 공급했던 그 로컬 푸드 그거는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로컬 푸드 했어도 뭐 안 주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전체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이 106억 원 그 속에 어린이집 유치원도 있고 다 있는데 이번에 공급할 때는 그 유성구의 생각을 버리고 시 조례에 의한 유성구의 생각을 버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지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네. 그러면 대전시가 사실 농업 기반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잖아요.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큰 곳이 아닌데 이건 어떻든 뭐 아주 대전 근교까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학교 급식으로 납품할 수 있는 이런 비율들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대전 지역 않아요? 갖고는 충남 쪽에는 그래서 장목반이 한정이 되어 더 있습니다. 저기를 하는 뭐 오이 장목반, 상추 장목반, 그리고 뭐 금산까지 가면 이제 깻잎 뭐 장목반이 있다든지 뭐 등등해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충남, 세종, 그리고 충북, 좀 더 나아가서 전북까지 해서 우리 로컬 푸드 개념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로컬 푸드 개념도 거기까지. 그럼요, 우리. 네, 그렇게 그 정도 형성해야 됩니다. 삼아요. 네, 의원님, 이게 만약에 이제 센터 설립되면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한다고 치면은 교육청과 같이 예. 뭐 공무원들이 파견을 가야 하면 새로 누굴 또 뽑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방식도 이제 그 직영 방식이 있고 위탁 방식이 있는데 외주 주는 거. 예. 꼭 외주라기보다 이제 어떤 우리 그 단체를 공사 개념처럼. 뭐 그런 개념, 산하 개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직영으로 하는 그 시도도 꽤 많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위탁 주기도 합니다. 대전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죠? 지금 위탁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위탁 방향으로. 지금 급식운동본부 시민단체에서는 직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책임지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직영 체제를 바라는데 시에서는 또 그 문제도 지금 위탁 방향으로 가서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위탁 방향으로 갔잖아요. 뭐 직영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갈 것 같네요. 뭐 분위기는. 알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어린이집 무상급식 현황도 좀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이제 무상급식 예산을 원래 121억 원 별도로 8대2 부담해서 대전시만. 대전시가 이제 전국에서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무상급식은 예, 어린이집 무상급식은 그건 앞서 갔네요. 예. 그래서 지난해 그 교육행정협의회 하면서 뭐 저희 의회에서 중재해서 나온 결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교육복지 쪽에 상당히 지금 앞서가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무상교복 이런 거 제일 늦었잖아요. 뭘 앞서가는 도시예요. 무상급식도 제일 늦었잖아요. 무상교복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이런 것도 그렇고. 무상교복도 늦은 건 아닙니다. 늦은 편은 아닙니다. 앞서가지는 않았지만 네.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집 하나만 제일 빨랐네. 그래도 뭔가 하나 빠르게 가는 거 있으니까 그렇죠. 다행이죠. 이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헷갈려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둘 다 이제 아이들이 다니니까 초등학교 예. 가기 전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 5세까지 가는 게 어린이집이고요. 유치원은 3세부터 5세까지 갑니다. 그리고 3세부터 5세까지 가되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리하고 어린이집은 시청이 관리하는 시청 구청이 관리하는 그런 교육기관 보육기관 이렇게 그러니까 유치원부터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요즘에 뭐 사실 유아 학교죠. 한유총 하니까 이제 뭐 교육기관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통합 좀 해야 된다 이런. 그럼 어린이집은 에듀파인 이런 거 상관없는 거죠. 요즘 이게 화두가 많이 되니까 에듀파인이. 어린이집은 에듀파인이 아니고 별도로 그 회계 프로그램이 깔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다. 예. 거기도 뭐 사유재산 인정해달라 이런 얘기 해요? 어린이집은 뭐 좀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요. 거기는 뭐 사유재산 성격이 좀 비슷해 거론하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지금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어렵다는 예. 이야기. 그 문제를 어린이집과 그 뭐 유치원 보면 규모로 따지면 유치원이 좀 훨씬 큰 그런 부분을 좀 무상급식 어린이집 무상급식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전국에 거의 최초로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하고 또 급식 보조비 지원도 지금 다폭 늘렸는데 왜 어린이집이 어렵냐? 폐원이 속출하고 있느냐? 전에 지원 안 할 그 때도 얘기입니다. 성업했는데 소위 말해서 성업이라고 하긴 좀 성업은 그렇고 아니고 그냥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예. 왜 지원을 더 늘렸는데 어려워졌냐? 지난해까지도 지금 현재 우리 대전 지역의 어린이집이 한 1,400여 개 정도 되는데 매년 몇십 개씩 이제 문 닫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인구가 세종시로 인구 유출도 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도심 지역부터 해서 문 닫는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긴 했는데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제 운영을 좀 지원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게 됐죠. 그 유치원도 이제 똑같이 이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작년 안 하다가 원래 다시 시행하게 됐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가 2,300원입니다. 2,300인데 이 급식비에서 급식 운영비를 거기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있어요. 급식 운영비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급식비 중에 식품비가 있고 그리고 전기 가스 요금 그리고 뭐 세제도 쓰고 인건비도 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운영비라고 하는데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급식비의 70% 이상을 식품비로 구매하도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재료비 예, 돼 있고 나머지 30% 범위 내에서 이제 인건비와 이런 그 공과금 낼 수 있고 솥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급식비가 훨씬 지금 높습니다. 똑같은 그 유치원 가는 아이들의 연령인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대인데 3세부터 5세까지 여기는 이제 2,500원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원화 한 명당 2,300원씩 지원을 하고 어린이집은 2,500원. 2,500원 지원하고 200원 더 급식비만 해도 높죠. 거기다가 취사부를 쓸 수 있는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또 예산을 차등 지원했습니다. 1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해서 별도로 그거는 별도로 줍니다. 별도로 해서 평균 한 40만 원 정도. 평균을 따지면 그러면 진로 따지면 어린이집 급식이 훨씬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좋아야 되죠. 그러면 이 그 운영비에 해당하는 이 인건비 급식 조리원 쓸 수 있는 인건비까지 하면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한 3,000원. 차이가 많네요. 그러면 차이가 2,300원하고 많죠. 비교해야 엄청 되니까. 차이가 나는데요. 그 초등학교가 3,150원이거든요. 원래.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 사실 초등학교 수준에 거의 육박한 차원입니다. 여기서 아까 친환경 농산물 차액 보조하는 아이 1인당 220원 지원한 거는 별도로 빼고 이렇게 지원하는데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은 이 무상급식을 통해서 이게 지원이 늘어났는데도 무상급식 때문에 문 닫는 어린이집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모순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무상 급식 때문에 문을 닫는 거예요? 예. 그게 왜요? 그게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유치원이나 학교는 이 급식비 중에 한 30% 정도는 그 인건비나 기타에 쓸 수 있는데 이번에 작년 이제 예산 그 예결위에서 질의하면서 물었어요. 이 급식비를 가지고 여기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느냐 하니까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전부 이거는 식품비로만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확인해 보니까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표준 보육료에 들어가 있는 1,745원은 식품비로만 써야 되는데 나머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는 관계없다라는 답변을 복지부는 했어요. 했는데 시에서는 이제 급식비로 쓰도록 지침을 그렇게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500원만 해도 유치원보다는 이제 급식비가 더 높은 근데 그걸 전부 식품비로만 쓰라 하니까 이 식품이 이제 남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과도하게 구입해. 예, 과도하게 구입하게 되죠. 그래서 식품비가 좀 너무 남게 되고 또 인건비로 지원하는 금액 어린이집당 평균 한 40만 원쯤 되는 가지고는 인건비만 쓰라 이렇게 하니까 그럼 가스, 전기, 수도 그리고 기타 그 세제류나 그 뭐 이제 노후화된 솥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오븐도 바꾸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쓸 수 있는 운영비는 사실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취사부 인건비를 쓰려면 또 4대 보험을 또 들어줘야 돼요. 4대 보험 지원 안 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쓰게 되면 4대 보험도 어린이집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운영비는 또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목을 딱 정해 놔졌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지원금이에요, 보조금이에요, 그러면은? 보조금이죠. 그러니까 항목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돈은 많이 갈지언정 재량껏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없죠. 그래서 칸막이를 딱 졌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는 거예요. 경직된 항목으로 딱 지원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용도는 쓸 수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 또 감사 대상이 되고 제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지나치게 경직된 예산, 그러니까 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급식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직된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내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평균 40만 원 하루 한 달에 40만 원을로 사람을 쓸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루 2시간 쓰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일을 하러 오는 분들은 찾기 쉽지 않죠.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은 편성해 놓은 상황인데도 신청해서 쓰는 어린이집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아 오히려 그걸 예.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첫째 구할 수 없고 야, 보조금을 안 사람을 쓰면 또 추가적인 그 비용 사대 부담이 보험 같은 걸 또 자부담해야 되고. 그럼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복지부에서 내려보낸 원래 보육료 안에 들어가 있는 하루 1인당 아이 1인당 1,745원은 식품비로 쓰도록 그게 이미 지원이 돼 있고 나머지 차액을 이제 시에서 보조한 거죠. 2,500원 되려면 755원을 이제 지원한 거고 거기다가 취사부 예산 더 지원한 거고 거기다가 친환경 농산물 구입 차액도 지원. 이게 한 또 20 어린이집만 해도 한 20억 좀 넘습니다. 그 부분이 또 별도로 지원되고 있죠. 이렇게 급식 지원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이게 식품비로 쓸 수 있는 비중을 정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자부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급식비인데 지금 그 급식비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식품비는 지금 남아서 알겠습니다. 네. 예, 남아돌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런 그 항목들 때문에 오히려 경영은 더 어려워지고 운영은 훨씬 더 예,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완화해주거나 재량에 맡겨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지 거죠? 않아도 지금 7년째 지금 보육료가 동결이 돼가지고 7년 동안 최저임금은 72%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네. 거기다가 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는 거죠. 돈은 충분히 지원함에도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어린이집 무상급식 이 개선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표 좀 받으시겠는데.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그 2달 동안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셨어요. 어떠십니까? 우리 이제 그 오디오로 하다가 영상 오늘 처음 하는데. 제가 이제 봐야지 이제 느끼는데요. 네. 단지 기계가 하나 있을 뿐이지 네. 화면을 못 봐가지고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왜 그 비누 친환경 비누 안 갖다 주세요? 잊어버리셨죠? 의외 보세요. 네, 갈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머슴일기의 정기현 대전광역시 의회 교육위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